안녕하세요. 김학과병원 사시소아안과센터 전문의 김홍수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우리 집콕, 우리 아이 많이 이제 눈 걱정 많이 하시는데 자꾸만 나빠지는 눈, 안 나빠지게 하려면 이라는 주제를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모든 발표가 끝난 다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그거를 이제 다 조합을 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근시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근시라는 거는 이 파워포인트에 보이는 것처럼 빛이 들어와서 망막에 정확하게 맺히는 거를 이제 정시라고 합니다. 정확히 맺혔다. 근데 근시는 망막보다 앞에 맺히는 거를 이제 근시라고 하고요. 원시는 망막보다 뒤에 맺히는 거를 원시라고 합니다. 난시라는 것은 눈이 이제 럭비공처럼 찌그러져 버리는 바람에 망막에 한 곳에 모이지 않고 빛이 이렇게 산란돼서 보이게 됩니다. 근데 뭐 아시는 것처럼 아마 경험이 있으시면 근시나 원시나 난시나 모두 다 이제 잘 뿌옇게 안 보이게 됩니다. 근시가 이제 얼마나 흔하냐, 되게 사회적 이슈인데, 저희가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국민 건강 영양 조사라는 거를 나라에서 정부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당시에 5에서 18세 정도 나이를 대상으로 한 3,800명을 봤더니 64.6%가 근시가 있었다고 그러고 한 대략 5%가 이제 고도근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세부터니까 학교 들어가기 한 1, 2년 전부터 학생 때까지 보면 거의 한 70% 정도가 근시다라고 알 수가 있고요. 그 뒤에 이제 또 연도별로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 최근에 2016년부터 2017년도까지 나온 거를 보면 좀 숫자는 적지만 이때는 조금 더 늘었습니다. 한 65.4%가 근시로 밝혀졌고 고도 근시는 거의 한 7%, 그러니까 100명 중에 7명이 마이너스 6디옵터를 이제 고도 근시라는 경계선을 기준점으로 잡는데 마이너스 6디옵터가 넘어가는 고도 근시를 보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래서 보시면 이 근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구가 늘어나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만 5이고요. 여기가 이제 18, 성인에 가까운 나이인데, 나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근시 인구가 점점점 눈이 성장함에 따라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근시가 한 열에 한 둘 정도, 조금 경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6디옵터 이하의 경도 근시였는데, 거의 이제 한 이 초중고 지나가지고 고등학교에 들어오게 되면 열에 8은 근시가 있죠. 그 중에 또한 20%는 고도 근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근시 인구가 많아지고, 이것도 조금 지난 연구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거의 열에 9은 근시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사회적인 이제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근시가 누가 잘 생기는지 좀 고민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를 바탕으로 보면 부모 모두가 근시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유전적인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부모가 근시가 심할 때,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이제 가족력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집안 소득이 높을 때,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 소득이 높을수록 뭐 사교육이나 그다음 공부량이 많아져서 그럴 수 있다라고 이제 추정이 됩니다. 또 하나는 부모가 근시가 있을 때, 그 다음에 고도 근시에서 일단 살찐 친구들이 좀 많다. 야외 활동을 안 해서 그런지 뭐 하여튼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인과관계가 있겠지만 여하간 이런 이제 연구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근시는 가족력이라는 게 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빛이 들어오면 여기에 망막에 딱 맺혀야 되는데 망막의 앞쪽에 맺히는 게 이제 근시거든요. 따라서 눈이 길면 길수록 근시가 이제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은 눈이 얼마나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한 또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실 텐데 2019년도에 나온 연구예요. 눈 길이가 보통 저희가 성인에서는 요게 이제 성인이 조금 안 되죠. 15살. 보통 한 24 정도가 이제 평균 이로 봅니다. 그래서
그게 한 50%일이 되죠. 그래서 성인에서는 한 24mm가 이제 눈의 길이인데 아이들은 당연히 이제 좀 작죠. 근데 처음에 눈이 아예 좀 작았던 친구들은 생각보다 눈이 많이 안 자라나요. 그러니까 성장이 조금씩 늘어나니까 뭐 굉장히 조금 어느 정도 보존을 하지만 처음에 아예 눈의 길이가 길었던 친구들은 급격하게 나빠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빴던 친구들에 비해서 좋았던, 만약에 예를 들어서 6살에 21mm의 안구 길이를 가졌던 친구는 한 15살에 한 1mm가 증가하는 반면에 24였던 친구는 한 뭐 3에서 4 정도가 확 늘어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안구 길이가 처음에 긴 친구들이 근시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특히나 고도근시. 그래서 아마 요즘에 아이들 데리고 안과에 가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굴절력이라는 근시 도수도 측정을 하지만 안구 길이를 요즘에 최근에 거의 많이 재거든요. 그래서 그 안구 길이가 진행하는 거에 따라서 근시 정도를 파악하고 저희가 이제 치료의 지침을 삼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결국에는 유전적 소인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환자분들 보다가 부모님들 많이 말씀하시지만 우리 애는 핸드폰도 안 하고 TV도 없는데 왜 이렇게 눈이 나빠져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우리 애 너무 핸드폰 게임 맨날 끼고 사는데 걱정이다. 뭐 그런 애들 중에서도 안경 안 쓴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유전적인 소인이 뭔가 있을 거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다음에 중국, 홍콩, 싱가포르 이쪽에 근시가 많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뭔가 환경적인 요인, 결국에는 근거리 작업이라든가 야외 활동이 좀 줄어든다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합쳐지면 근시가 조금 빠르게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 요인으로는 눈의 혹사, 흔히 말하는 이제 독서, 너무 가까이서 책을 많이 본다든가 스마트폰을 끼고 산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야외 활동이 부족한 친구들, 그 다음에 이제 영양 부족도 얘기는 나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하여튼 뭐 영양 부족이 또 하나의 또 인자로 또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근시가 진행이 될 거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하나하나 어떻게 막을 거냐,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유전적 소인은 유전자 치료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 유전자 치료는 사실 안과 영역에서는 어렵고요. 아주 극히 생명을 다루는 그런 질환에 대해서 이제 제한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유전자 치료는 뭐 아직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적인 소인을 제거할 수는 없죠. 두 번째로는 이 환경적인 요인을 줄여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독서를 좀 줄인다든가 스마트폰 사용을 줄인다든가. 이제 가끔 문의하세요. 이게 스마트폰이 좋냐 TV가 좋냐 눈에. 결국에는 저희가 스마트폰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근거리를 볼 때 조절력이라는 걸 쓰게 되거든요. 그 조절력이 근시를 악화된다고 이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거리 작업이 보통 좋지 않죠. 그러니까 오히려 스마트폰보다는 TV가 조금 나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외 활동을 많이 하자. 햇빛 날 때. 그 다음에 영양 부족을 혹시나 걱정이 되면 골고루 잘 먹자. 라는 얘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시가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치료를 해야겠죠, 뭔가. 그래서 요 다음에 이제 계속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환경적인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햇빛을 많이 쬐자. 라는 얘기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서 책이나 이런 거를 읽자. 라고 됩니다. 그래서 요런 한 가지 스마트 기기인데요. 아마 이게 중국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요 책 같은 데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거리를 측정해 줍니다. 여기가 거리를. 가까이 가면 이제 알람이 울리게 해주는 거죠. 요런 이제 아이디어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절히 조절력을 풀어줄 수 있는 한 30cm 이상의 거리에서 이렇게 책을 보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한 3, 40분 정도 책을 열심히 봤다. 특히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근시가 나빠질 수 있는 만으로 한 6, 7, 8, 요 학동기에는 되도록 책을 열심히 보면은 좀 쉬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근시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나라가 싱가포르예요. 싱가포르는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인구가 굉장히 적고 나라에서 어느 정도 통제가 잘 되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나온 이 근시에 대한 포스터예요. 두 가지 영어로 써 있습니다. 뭐 Keep myopia away, go outdoors and play. 근시를 없애기 위해서 결국에는 멀리 하려면 나가서 놀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서에 좀 사실 맞진 않지만 여하간 나가서 놀아라.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좀 조그맣게 써 있는데 공놀이 많이 하고 많이 걷고 그 다음에 많이 들판 같은 데서 놀아라 이렇게 되는 매일매일. 그 다음에 컴퓨터 게임 줄이고 핸드헬드 손으로 들고 있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줄이고 핸드폰.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시면 약간 근거리를 강조하고 있어요. 핸드폰, 그다음 손에 들고 하는 게임을 줄여라. 그리고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야외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단순하게 집에서 실내에 있는 것보다는 야외 활동. 그 야외 활동이 왜 중요하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햇빛에서 나오는 비타민 D 자체가 근시 진행을 좀 억제한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과론적인지 아니면 원인론적인지는 좀 고민이 되지만 여하간 밖에 나가서 노는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요 햇빛에서 나오면 비타민 D가 합성이 되는데 비타민 D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햇빛에 노출이 되면 비타민 D가 합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야외 활동이 햇빛 노출을 많이 시키고 그럼 비타민 D가 합성이 많이 되겠죠. 이렇게 저희가 비타민 D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여러 가지 근거는 근시 아이들을 측정을 해보면 비타민 D의 농도가 떨어져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의 저하가 근시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건 야외 활동을 안 해서 비타민 D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인이 되는지 아니면은 정말로 어떤 그냥 야외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비타민 D가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비타민 D를 먹자는 얘기들도 가끔 이제 나오고는 있습니다. 뭐 많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우리 아이들이 집에 많이 나가 놀지 못하고 집에만 있는데 최근에 2021년도에 굉장히 핫한 저널입니다. 이게 자마 옵살몰로지라고 굉장히 미국에서 유명한 안과 학회지입니다. 자마 옵살몰로지. 거기에 보시면 근시 6세 아이들 7세 이거 중국 데이터거든요. 8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까지는 요게 이제 근시도예요. 근시도가 그냥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20년도에 확 근시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7세도 그렇고 8세도 그렇고 결론적으로는 보시면은 그래도 조금씩은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근시 인구가 늘어나는 거는 맞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2020년도에는 근시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만 보면 우리 집에만 있었고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 때문에 야외 활동을 못한 것이 근시 진행을 악화시킬 수 있겠다. 또 역으로는 집에만 있다 보니까 핸드폰 사용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게임기 같은 사용이 많아져서 근시를 악화시킬 수 있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유추해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밖에 나가는 게 굉장히 힘드신 줄 아는데 되도록 그래도 야외 활동에 조금 제한된 공간이라도 야외에서 좀 활동하는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생활 습관을 개선시키고 결국에는 야외 활동 많이 하고 근거리 작업 줄이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 제한적이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근시 진행을 막을 수 있을까? 뭔가 약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뭐 특수한 안경, 특수한 렌즈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그래서
이 코크레인 라이브러리라는 굉장히 유명한 코크란이라는 이제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여러 논문들이 있어요. 논문 주장들이 되게 많죠. 이거 하면 좋다, 저거 하면 좋다. 하지만 그것들이 그들의 주장이죠. 저자들의, 연구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 코크란에서는 뭘 하냐면 그런 것들을 전부 취합을 해서 잘 스터디된 연구들만 취합을 해서 결론을 약간 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있죠. 거기에서 소아, 어린아이에서 근시 진행을 늦추기 위한 중재적 치료. 중재적 치료라는 건 가만두지 않고 뭔가를 했다는 걸 얘기해요. 그거에 대한 이제 결과를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이제 근시가 있으면은 안경 쓰는 게 1번이죠. 그래서 안경을 쓴 거는 가장 기본으로 저희가 보거든요. 그래서 안경을 쓰고 다초점 안경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안경점 가시면 몇 개 회사에서 나오고 비용은 한 15만에서 20만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면을 볼 때는 멀리를 보게 해주고 가까운 거 볼 때는 근거리를 보게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근거리를 보게 약간 돋보기처럼 근거리 도수를 넣어주면 조절력이 조금 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절력 자체가 근시 진행을 억제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절력을 좀 줄여주면 근시 진행이 덜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요 표가 제일 중요한데 요 수직 라인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효과는 없고 더 나쁘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1이 넘어가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보면은 그 안경에도 여러 가지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이중 초점, 완전히 그냥 근거리, 원거리, 원거리, 근거리 이렇게 딱 나눠져 있는 안경이 있고, 그 다음 다초점 형식으로 나눠져 있는 안경이 있습니다. 봤더니 한 0.12 정도 효과가 있다니까 효과가 있긴 있지만 크진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OK 렌즈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반대예요. 여기보다 요쪽으로 가면 효과가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근시 억제를 해주는 효과가.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로미오 스터디 요런 스터디는 굉장히 저희가 신뢰하는 연구 결과인데 거기에 보시면 일반 안경 OK 렌즈는 흔히는 이제 드림 렌즈라고 알려져 있어요. 드림 렌즈는 사실 상표명이기 때문에 좀 직접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결국에 이제 가장 많이 이제 부모님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OK 렌즈는 효과가 요 정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안경은 한 요 정도 0.1 정도 됐었는데 그거보다는 한 두세 배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효과가 그래도 제법 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고 관심이 많으신 게 요 조절마비제예요. 조절마비제는 말씀드린 대로 수정체의 조절력을 풀어주는 약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절력 자체가 우리 근시 진행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조절을 풀어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조절을 풀어보는 약을 썼더니 근시 진행이 덜 된다는 거를 이제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거의 이제 100년 전, 한 그 정도 된 얘기인데, 이 조절마비제가 효과는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시 진행을 억제하기 위해서 약을 쓴다, 이런 거. 그 이유는 조절마비제 자체가 동자를 풀어줘요. 그래서 가까운 데가 안 보이고, 동자가 완전히 풀리기 때문에 눈이 많이 부셔요. 그래서 불편해서 못 썼거든요. 그러던 중에 한 2010년 초반에 어떤 연구가 이루어졌냐면 그러면 이 약을 가지고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조금 희석을 해보자. 그러니까 불편하지 않을 정도 약을 낮춰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내게 됐어요. 아이디어를 냈더니 놀랍게도 사실 굉장히 이제 저희는 놀랐죠. 연구자들은.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근시 진행이 굉장히 덜 되더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불편감이 동자가 풀려서 눈이 부시고 가까운 데가 안 보였었는데 그렇지 않을 정도로 낮춰도 굉장히 근시 진행의 억제 효과를 탁월하게 봤던 거예요. 보시면은 이게 이제 지금은 아트로핀이라는 연구입니다. 이 아트로핀이라는 성분명인데 조절마비제를 썼더니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안경이 한 요 정도 됐었고요. 0.2. 그 다음에 OK 렌즈, 드림 렌즈로 잘 알려진 OK 렌즈가 요 정도 됐었는데 아트로피는 뭐 그거에 훨씬 뛰어넘죠. 그러니까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시 진행 억제에 대해서는 아트로핀이 가장 효과가 좋다. 말씀드린 대로 안경, 그 다음에 OK 렌즈, 잘 때 끼고 자는 렌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아트로핀 순서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안경은 뭐 조금 비용을 더 내고 저희가 선택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이제 효과 면에서는 그렇게 크진 않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안경 자체를 아이들이 이렇게 완벽하게 저 조절력이나 이런 거를 감안해서 거리를 맞춰서 쓰지를 못한다고 보거든요. 잘 쓰는 애들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효과가 좀 적다고 느껴지고요. 두 번째로는 잘 때 끼고 자고 낮에 빼면 잘 보이는 이거는 하드 렌즈, 소프트 렌즈가 아니고 최근에는 소프트 렌즈로 근시 진행을 늦춘다는 렌즈도 나왔어요. FDA 승인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도 나오긴 했지만 지금까지 이제 아주 전형적으로는 잘 때 끼고 자는 OK 렌즈를 말씀을 드리면 이 렌즈 착용을 하기 때문에 아주 어린아이들은 당연히 못하고요. 저희가 이제 외래에서 보면 적어도 한 초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는 넘어줘야 뭐 이제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비용이 좀 들어요. 거의 한 달에 얼추 한 10만 원 정도 소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소요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또 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난시가 많으면 안 되고요. 근시가 또 많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제한점이 있죠. 근데 OK 렌즈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거는 낮에 안경을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뭐 아까 요 말씀드린 것처럼 요 안경이나 이런 뭐 아트로핀으로 관련된 조절 마비제는 안경을 써줘야 잘 보이죠. 하지만 OK 렌즈는 낮에 안경을 안 써도 잘 보이죠. 그러니까 사실 원래는 OK 렌즈 자체가 낮에 안경을 안 쓰고 잘 보이려고 만들어졌던 렌즈인데 그런 아이들을 추적 관찰을 해보니 근시 진행이 더디더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최근에는 이제 근시 진행 억제를 하려는 목적으로 이제 쓰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아트로피는 아까 말씀드린 효과가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동자가 풀리고 조절력이 떨어져서 불편하죠.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지금 얼마 전에 작년까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었던 약은 요 1% 아트로핀이에요. 1% 아트로핀은 너무 동자가 커지고 불편하기 때문에 그 약을 넣으면 막 일주일 정도 계속 효과를 가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알고도 못 썼죠. 근데 그거보다 한 10배 정도 원래는 0.125%예요. 아트로핀이 출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사용하게 되면 동작 풀리는 거나 조절력도 1%에 비해서는 뭐 월등히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편한데 이 약도 아셔야 되는 거는 지금은 근시 억제제로 허가를 받은 사항은 아니고 검사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조금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는 아마 뭐 아트로핀을 좀 써보시거나 관심 있는 분들은 농도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저희 외래에 와서도 어느 정도 농도를 쓰는 게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싱가포르에서 나왔던 연구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요게 여기 아무것도 안 한 친구들이에요. 아무것도 안 한 친구들 시간 갈수록 쪼르르르르 이렇게 나빠지거든요. 근데 아트로핀을 썼던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봤더니 이렇게 유지가 되더라. 근데 요 제일 위에 있는 게 고농도고요. 요게 저농도예요. 그러니까 고농도에 있는 친구들은 처음에는 오히려 조금 더 좋아졌다가 나빠지는데 문제는 약효가 세니까 끊었을 때 2년 가서 끊었더니 확 나빠졌죠. 그러니까 억제되어 있다가 억눌렸던 근시 진행이 확 진행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라인이 0.5%예요. 0.5%. 0.5%도 효과는 매우 좋은데 끊었더니 제법 나빠지고. 그 다음에 0.1. 지금 나오는 그 마이오가드랑 조금 이제 농도가 비슷하죠?
0.1은 이렇게 오다가 끊었더니 이렇게 나빠지고. 근데 0.01 원래 1%인데 그거 100분의 1로 희석했던 약을 써보면 끊어도 별로 진행이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연구에서는 0.01%가 가장 적절한 농도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요 연구에서는 결론을 맺었고요. 하지만 이제 최근 논문들을 좀 보면, 그리고 국내에 또 연구하시는 선생님들아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0.01%는 근시 억제 효과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우리 아이들 대상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는 어느 정도의 농도가 가장 적절할지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심이 있으시고 의사 선생님들만 이제 상담을 받아보면 뭐 적절히 이제 때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농도가 나와 있고요. 근데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요거 마이오가드라 하나만 저농도로는 나와 있죠. 그래서 아마 이제 올해 한 10월, 11월 그때부터 이제 저농도에 대한 여러 가지 농도 0.01, 0.025, 0.05 뭐 이런 여러 가지 단계들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할 예정이고요.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임상으로 나오기 위해서 저농도 아트로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면 이제 기다리시면 한 2, 3년 뭐 더 걸릴 수도 있지만 아마 나올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 근거리 작업을 줄이는 게 이제 가장 좋죠. 되도록 유전적인 요소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근거리 작업을 줄이자는 얘기가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적절한 거리 지키자. 그리고 어느 정도 책 읽거나 태블릿 PC 같은 걸 하게 되면 3, 40분 후에는 눈을 좀 쉬어주자. 그 다음에 야외 생활을 많이 하자.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되도록 야외 생활을 하는 것도 좋지만 햇빛을 많이 쬐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치료를 요런 이제 환경적인 거 말고 뭐 아트로핀이든 뭐 잘 뜯기는 OK 렌즈든 이런 거를 치료를 할 때는 아직까지는 통일된 뭔가 이게 뭐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것들도 조금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근시 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아트로핀 사용에도 제한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는 부분들은 이런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컸을 때 마이너스 6디옵터가 넘어가는 고도근시로 가거나 아니면은 너무너무 심해서 라식이나 라섹 같은 굴절 수술을 할 수 없는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조절을 잘 해줘야 어느 정도 늦춰줘야 그 아이들이 고도근시로 넘어가지도 않고 라식이나 라섹 같은 굴절 수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아이들을 추론해 봤을 때 요 한 90% 이상의 요 아이들은 대략 학교를 7살에 가잖아요.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안경을 쓰는 친구들은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학교 들어가기 전에 벌써 근시 안경을 쓴다. 이런 친구들은 그냥 평균적으로 흘러갈 때 고도근시가 넘어서 더 심한 아이들은 굴절 수술을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치료법, 당연히 이제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들을 야외 활동 많이 하는 거 챙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OK 렌즈라든가 아트로핀 사용에 대해서 이제 한 번쯤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죠. 근데 가끔은 부모님들이 한 10살, 11살에 오셔가지고 요 정도에서 약간 근시가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약을 쓰는 게 어떠냐 이렇게 여쭤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나빠지다가 말기 때문에, 그리고 아트로핀 자체가 좀 불편감도 있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사용에 제한점도 있어서 굳이 써야 될까라는 이제 개인적인 그런 견해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고위험군들은 안과 선생님하고 주치의 선생님하고 잘 상의해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요게 이제 제 진료 차트인데 보통은 이게 안축장의 길이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올 때마다 안축장의 길이를 재보고 요 진행하는 속도를 보고 약물이나 아니면은 OK 렌즈라든가 이런 거를 선택을 하죠. 그래서 하다가 아트로핀을 쓴 때부터 약간 이렇게
기울기가 줄죠. 그래서 진행이 조금 효과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빠지다가 쓰는 시점에서 약간 기울기가 주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약물에 대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제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는 치료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오케이 렌즈 같은 거는 낄 때 불편감도 있고, 그 다음에 아트로피는 명확하게는 아직 허가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일 기본적으로는 생활 환경을 개선해주고 야외 활동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너무 빠르거나 조기에 발생되면 안과 선생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다양한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중2 여학생입니다. 현재 눈 시력은 왼쪽이 마이너스 6디옵터, 마이너스 7디옵터고 난시도 조금 있다. 아트로피는 처방받아서 쓴 지가 1, 2년 되었다. 쓰고 시력이 천천히 나빠지는 것 같긴 합니다. 안경 벗고 사는 게 소원인데 드림렌즈 지금이라도 끼면 효과가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드림렌즈는 근시가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7 정도면은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드림렌즈, 오케이 렌즈 자체는 지금은 좀 어렵고, 특히나 오케이 렌즈 자체는 잘 때 눈꺼풀에 의해서 그 눈을 눌러가지고 무거운 렌즈가 중간에 들어가서 눈을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보면 눈꺼풀만 감아도 눈은 눌리지만 더 모양을 이쁘게 누르기 위해서 오케이 렌즈를 끼게 되는데, 그 누르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3, 4시간 가지고는 부족하고 보통은 한 8시간 언저리를 자줘야 충분히 눌리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렇게 중학교 올라가면 보통 1시 이때 자서 아침 7시 이렇게 일어나면은 눌리는 시간이 조금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드림렌즈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가 조금 걸리는 거죠. 근시가 너무 많고, 그 다음에는 중학생이면은 수면 시간도 좀 부족할 것 같다. 물론 마이너스 6디옵터, 7디옵터 같은 고도근시용 오케이 렌즈도 나와요. 그러니까 시도는 해볼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수면 시간을 고려하면 조금 부족할 것 같고, 이제 각막 두께만 나쁘지 않고 그러면은 6, 7디옵터면은 중2면은 조금 나빠지다가 아마 멈출 텐데, 그렇게 되면 라식 라섹 같은 거를 또 고려해 보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디서 들은 얘기다. 어두운 곳에서 책이나 TV를 보거나 누워서 보는 것은 실제로 눈이 나빠지는데 영향이 크지 않고, 오히려 흔들리는 차 안이나 전철이나 책을 보는 게 시력을 더 나쁘게 한다는데 사실일까요? 아이들이 전철이나 기차에서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스마트폰을 많이 보여주는데 피해야 할까요? 저도 우리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누워서 책을 보길래 뭐라고 그랬더니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왜 눈이 나빠지냐. 그래서 딱히 이유는 사실 어렵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과학자, 안과 전문의로서 하면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정말 애들을 매일 30분씩 누워서 책을 보게 하고 이렇게 해보고 비교를 해봐야 돼. 그런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자세가 불편해지면 이 책 보는 거리가 짧아져요. 그리고 흔들리는 차에서 보지 않는 게 좋다는 추정은 흔들리게 되면 그거를 맞추려고 계속 조절력이 미세하게 이렇게 막 움직이게 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절력을 과도하게 일으키는 행위들은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두운 데서 보면은 잘 안 보이는 경우에도 초점 맞추려고 계속 조절력이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TV를 볼 때 사실 TV는 먼 거리니까 크게 상관없는데 책 같은 거 볼 때 누워서 이렇게 보면은 가까이 보게 되죠. 흔들리는 차에서도 초점을 맞추려고 계속 조절력을 쓰게 되고, 그런 걸 감안하면 여하간 조금 그냥 상식적으로 조절력을 많이 쓰는 경우는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가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잘 때 무드등이라고 이제 약간 좀 무서울까봐 그렇게 하는데, 또 그런 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을 쪼이고 보는 거하고
잘 때, 그 다음에 볼을 완전히 암흑 상태로 자는 거랑 비교했을 때 동물 실험이지만 암흑으로 사는 게 근시 진행에 억제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덜 진행하게 한다고 얘기가 있기 때문에 잘 때는 근시 있는 아이들은 최대한 소등을 하고 어둡게 하고 자는 게 이제 좋습니다. 세 번째 질문 또 같이 보겠습니다. 저한테 진료받고 있대요. 예전에 사시술도 저한테 받았대요. 반갑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난시가 있다고 하셨는데 안경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렇게 말하셔서 안경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안경 쓰기 전엔 흐리게 보이는데 현재는 흐리게 보이진 않는데 멀리 있는 게 잘 안 보이고 어지럽고 그런데 좀 나아질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눈 주변이랑 가려워서 비비고 만지게 돼요. 저희가 안경을 쓰는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잘 보이려고 쓰는 거고 두 번째는 치료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결국에는 치료라는 건 약시로 갈 수 있다거나 사시가 심하다거나 이런 친구들은 치료 목적으로 안경을 쓰게 되죠. 근데 결국에는 그냥 단순하게 난시가 있어서 안경을 쓰면 잘 보이고 안 쓰면 좀 덜 보이는 경우에는 뭐 어떻게 보면 선택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써서 불편한 것도 있으니까 그러면 쓰는 거고 이 정도면은 뭐 안 쓰고도 어느 정도 생활은 가능하고 안경 자체가 요즘에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안 써도 되죠. 선택사항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요즘에는 조금 멀리 있는 게 잘 안 보이고 어지럽고 그렇다라고 그러면 도수가 변했을 수 있죠. 기본적으로 난시는 크게 변하지 않지만 뭐 근시가 진행했다거나 원시가 좀 줄었다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 주변이 가려워서 비비고 만지게 된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뭐 알레르기가 있을 수도 있고 눈썹이 조금 찌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의외로 또 피부가 건조하면 간지럽잖아요. 그것처럼 안구 건조증이 있어도 눈가 같은 데가 막 심하게 간지러워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정확하게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네 번째인데요. 열경기 있었던 아이는 사용할 수 없는 약물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트로핀, 마이오가드인가요? 그러니까 사실 아트로핀은 아마 약전 1% 아트로핀 같은 경우에 보면은 굉장히 무서운 말들이 많이 써 있어요. 저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심장이 조금 불규칙하다거나 안 좋을 때 아트로핀 투여 뭐 이런 아마 뭐 그런 것들 에피네프린하고 막 심장이 찌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저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1% 아트로핀은 13세 미만에서는 지금 식약처에서는 금기사항으로 권고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열경기는 아니지만 경기를 일으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신 흡수가 될 때 위험사항을 일으킬 수가 있죠. 어린아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심하시는 게 좋은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1% 아트로핀 같은 경우에 사용을 해야 될 경우에는 이제 요 안쪽에 눈물점이 있거든요. 눈물이 흡수가 되면서 코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를 눌러주라고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마이오가드를 임상 연구를 사실 제가 참여해서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서는 4세에서까지 허가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때 이제 심장에 문제 있거나 이런 아이들은 다 아예 제외하고 임상 연구를 시작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서 사용하는 게 좋고 의사 선생님하고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그게 단순하게 이제 열이 있었는데 경기가 있었던 거랑 그냥 경기랑은 전혀 차원이 다르거든요. 열이 막 오르는 경우에 경기하는 경우에는 열경기라고 해서 그거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 그거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경기가 좀 있다거나 아니면 뭔가 약물에 대한 알러지나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 선생님하고 반드시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도 이제 알려주셔야 돼요. 우리 안과 선생님들이 전신질환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쓰고 싶다라고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쓸 수 있겠느냐고 이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질문 5번째인데요. 드립렌즈 아트로핀 같이 사용해도 되나요?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드립렌즈 자체랑 아트로핀이랑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는 기전은 다를 거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사용하셔도 되고, 근데 이제 아트로핀 자체가
상품명을 뭐 말씀드려서 그랬지만 최근에 나온 이제 마이오가드라는 거는 방부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일부 약들 뭐 조제되거나 이런 거에선 방부제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방부제가 들어가 있으면 방부제 성분들이 드립 렌즈에 침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회용이 아니라 그러면 드립 렌즈랑 같이 사용할 때는 충분히 시간 뭐 30분이나 1시간 정도를 띄워주고 사용하셔야 드립 렌즈에 이제 그 방부제가 침착되는 거를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유의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지금 들어온 거는 질문은 뭐 다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저희 뭐 김학과병원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요 영상이 아마 나중에 유튜브에 올라갈 것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댓글 달아주시면 최대한 마지막 하나가 됐는데 막 들어왔는데요. 잠깐만요.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1학년 아이가 레고와 종이접기를 좋아합니다. 저희 아이들이랑 비슷하네요. 거의 하루 종일 일하는데요. 이런 것도 근거리 활동으로 시력저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현재 안 보이는 글자도 학년이 올라가면 눈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을까요? 안과에 가면 성장기 어린이니까 좀 지켜보라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저희 김영남 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유기농 먹으면 살 안 찌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레고 종이접기 다 근거리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컴퓨터 게임은 안 좋고 레고는 좋고 이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근거리 작업은 안 좋은데 레고는 종이접기를 하는 거 보면 이렇게 아주 가까이서 이렇게 하는 애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좀 낫겠지만 여하간 근거리 작업은 좋지 않다. 그 다음에 현재 안 보이는 글자도 학년이 올라가면 눈이 좋아지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눈알이 안구가 길어지면서 변합니다. 원시가 있으면 원시는 초점이 뒤에 맞추기 때문에 안구가 길어지면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시가 있는 친구들은 안경을 쓰다가 안경 도수가 점점 줄면서 안경을 벗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근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더 나빠지죠. 그러니까 좋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성장기 어린이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시라고 보기에도 아주 이제 초기일 거예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심하지 않은 근시면 조금 지켜보다가 근시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안구 성장을 측정을 해서 길이가 너무 빠르게 증가한다거나 그러면은 뭐 OK 렌즈라든가 약물 치료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팅창에 올라온 거는 뭐 마지막 질문이었던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제가 아는 한 자세히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